안녕하세요. 머니가이즈 김민성입니다. 지난 3월 3일 대한민국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자신들의 자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의 수장 2명이 자기 집을 법원에 맡긴 거죠. 그것도 자진해서요. 같은 시각 홈플러스 직원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문을 닫으면 오히려 1조 2천억이 더 남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공식 숫자예요. 그렇다면 왜 문을 못 닫을까요? 오너는 집까지 내놓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닫으면 더 남는 장사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쌍용차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팩트로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없어질 줄 알았던 쌍용 자동차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쌍용 자동차는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 유출 논란과 2차례의 법정 관리, 에디슨 모터스와의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겹치며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위기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20년간 부실기업 20여 곳을 정상화하며 M&A 미다스의 손으로 불려온 곽재선 KG그룹 회장입니다. 곽 회장은 총 9천억을 투입함과 동시에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고 인수 6개월 만에 24분기 연속 적자의 고리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3년 연속 흑자와 매출 4조 2천억이라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쌍용차는 위기 속에서도 SUV 특화 설계 기술과 생산 라인이라는 실체적인 제조 자산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를 꿰뚫어본 KG그룹이라는 확실한 인수 주체가 나타나 미지급 임금과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 자산과 이를 뒷받침할 외부 자본의 결합, 이것이 쌍용차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핵심이었습니다. 홈플러스와 쌍용차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의 유무입니다. 쌍용차는 현대 기아가 독점한 시장에서도 SUV 제조 기술력과 마니아층이라는 자기 영역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와중에도 인수 후보가 줄을 섰던 건 그 기술력이 미래 가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지금 그 한 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공개 입찰 모두 참여 기업이 한 곳도 없었고 농협과 쿠팡 등 거론되던 후보군도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2만 명의 인력과 복잡한 채무를 떠안으면서까지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된 대형마트 업체에 거액을 베팅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이러한 경쟁력 부재는 재무제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자산을 정리할 때의 청산가치가 1조 2천억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보다 부동산 자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쌍용차를 살린 것이 독보적 기술이었다면 홈플러스에 필요한 건 오프라인 마트만의 새로운 생존 공식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실제로 지갑을 열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청산이 1조 2천억이 더 남는데 왜 문을 안 닫느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닫는 게 아니라 못 닫는 겁니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건 지금 당장 팔면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점포 대부분은 직접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임차 매장입니다. 청산해도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임차 계약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이고 이게 수년이 걸립니다. 3조 7천억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현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반면 M&A로 통째로 넘기면 브랜드, 고객 데이터, 유통망을 패키지로 거래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채권자 입장에서 실제 회수율도 유리합니다. 조각조각 처분하는 것보다 통으로 넘기는 게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2만 명의 일자리와 수만 개 협력업체입니다. 법원은 회생법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실제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정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청산이 가져올 충격의 규모가 법원이 쉽게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홈플러스는 청산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구조 속에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살아난 건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탐낸 단 한 명의 인수자 덕분이었습니다. 홈플러스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그 단 한 명입니다. 5월 4일까지 그 한 명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명의 인수자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